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기분이 가라앉고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느낌. 분명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이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특정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정서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화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히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대신 너 그것도 모르는구나 라든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처럼 은근하게 당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접적 깎아내리기라고 불러요. 재밌는 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나는 솔직한 것뿐이야 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나 원래 직설적이야 시리즈죠. 문제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우리 뇌가 그 사람의 평가를 자기 인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특정 사람을 만난 후에 유독 자책을 많이 하게 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당신의 감정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가스라이팅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이 그때 그 말 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에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네가 피해의식이 심한 거 아니야. 익숙한 말들이시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44년 영화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현실 인식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상대방이 자기 감정과 기억,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불안감과 자기의심이 커지고 심하면 자기 자신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 후에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자주 드신다면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감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진짜로 상처받은 거예요. 그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호의를 베풀면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보통 관계에서는 누군가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고 언젠가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한번 도와주면 당연한 듯이 더 큰 부탁을 해오고 거절하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라며 죄책감을 심어줘요. 네, 여러분이 착하면 착할수록 더 이용당하는 구조예요. 심리학에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문제는 이 심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점점 더 큰 부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 연구에 따르면 다크 트라이어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만약 누군가에게 베풀수록 더 피곤해진다면 그 관계를 점검해 보실 때예요. 네 번째 공통점은 뒷담화와 이간질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 험담을 굉장히 친밀하게 나눠요. 야, 나만 믿어. 사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 순간에는 마치 특별한 신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을 나한테 하듯이 내 험담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삼각화라고 불러요. 두 사람 사이에 제3자를 끼워 넣어서 갈등을 만들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연구로 유명한 라마니 두르바술라 박사는 이 특징이 독성 관계의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라고 말해요. 만약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 험담을 자주 하면서 너만 달라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의심해 보셔야 해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형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
부정해요. 난 그런 적 없어. 둘째, 책임 전가예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셋째, 피해자 행세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익숙하신가요? 재밌는 건요, 이 세 가지가 다 한 대화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방어가 극도로 강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그들에게 자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해요. 2002년 포너스와 윌리엄 조의 다크 트라이어드 연구에서도 이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만약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항상 내가 사과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관계예요. 여섯 번째 공통점은 처음에는 과하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러브바밍이라고 불러요. 처음 만났을 때 유난히 친절하고 관심을 쏟아붓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비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죠.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관계 초기에 러브바밍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빠르게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약 관계 초기에 이 사람 너무 완벽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지 처음부터 폭격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공통점은요. 당신이 행복하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신나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나요? 그래, 근데 그거 알아? 라면서 바로 다른 얘기로 넘기거나, 아, 그래? 나는 더 대단한 일이 있었어 라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그게 뭐가 좋아? 별것도 아닌데 라고 깎아내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타인의 행복을 위협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상대적 비교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지면 마치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주변에 이런 특징이 3개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리 두기예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접촉을 줄여보세요. 둘째, 반응하지 않기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살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흥미를 잃어요. 셋째, 경계 설정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돼라는 선을 명확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계가 힘든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그 에너지를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쓰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